여러분 안녕하세요. 조리영어 해설 김광국 교수입니다. 오늘 시험 문제 정리하려고 제가 녹음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화면 없이 여러분들 교재 준비하시고 제 목소리만 듣고 수업을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정식적인 수업은 아니고 여러분들 시험을 어떻게 쳐야 될까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오늘 교재는 91페이지 펴시고요. 이때가 7주차 수업이었어요. 이 7주차 수업이 중간고사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조리법 용어 91페이지 여러분들 중요한 거 보도록 할게요. 자, 용어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일단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아게모노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면서 저도 여러분한테 시험을 꼭 내려고 표시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91페이지 아게모노 표시하시고요. 나머지 뭐 앙글레스 알라나 뭐 아세조네나 이런 것들을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92페이지에도 뭐 오레나 이런 것들 나올 만하지만 제가 안 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베이킹이나 바비큐, 바드, 베이스팅 이런 것들 이 중에는 그냥 베이스팅 볼만한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단답형으로 제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조리법은 무엇인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베이스팅 적는 거 있을 수 있고요. 자, 93페이지 보면은 이거 기본적인 조리 원리에서 다 배웠을 건데 이제 블렌칭이나 보일링이나 그리고 94페이지에 브레이징, 브로일링, 캐러멜라이즈 95페이지는 썩 볼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다음 이제 96페이지요. 96페이지에 볼 게 없는 것 같고요. 97페이지에 플랜베 봐줘야 될 것 같아요. 98페이지 프리토 봐야 될 것 같고요. 99페이지 제과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용어죠. 글레이징 봐야 돼요. 그 밑에 있는 99페이지 두 번째 그림 그릴링 봐야 되고요. 마리네이드는 아주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는 거죠. 자, 100페이지는 무스라는 용어도 제가 제빵에서 너무 많이 쓰는 용어고 100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누벨 퀴진 프랑스어로 새로운 요리라는 뜻이라는 거 이 정도 용어는 알아야 되더라고요. 이 정도 알아놓고요. 101페이지에 포칭이 삶기다 알아놔야 돼요. 지금 제가 불러드리는 거는 단답형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을 만큼 용어를 알아놔야 됩니다. 102페이지에는 로스팅 원래 다 아는 거죠? 봐주고요. 소팅 볶기라는 거 봐주고요. 스코도 알아두세요. 시머링도 알아줘야 되고요. 시어라는 단어 순서가 조금 제가 바꿔서 얘기했지만 스코어, 시어, 시머링 알아둬야 되고요. 그거 103페이지였어요. 104페이지에서는 스티밍, 스튜잉, 스트레인 정도는 알아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05페이지 야키모노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이제 106부터 있는데 106부터 페이지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건너뛰었던 부분이고요. 138페이지 펴보면은 이때부터 9주차에 수업을 나갔던 부분입니다. 자, 여기도 어떻게 나올 거냐면 단답형으로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올 만한 후보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단답형으로 준비했는데 객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단답형으로 준비해야지 객관식도 제대로 잘 칠 수가 있겠죠. 자, 138페이지의 바질 되게 중요하죠. 월계수도 알아야 됩니다. 자, 페이지 넘겨서 제가 140페이지 보고 있어요. 레몬밤 알아두셔야 되고요. 민트, 오레가노 너무 기본이죠? 제가 저번에 141 할 때 파슬리는 동그라미를 안 쳐줬나요? 파슬리도 되게 기본인데 파슬리, 로즈마리, 스테비아. 스테비아는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죠? 단맛 내는 것 때문에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 자, 143으로 가서 씨앗 향신료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페이지에는 썩 많이 볼 게 없고요. 144페이지에도
여러분들이 외워야 할 게 없어요. 145페이지에 머스타드 시드 해주셔야 되고요. 너트맥이라고 되어 있는데 넛맥이라고 얘기하죠. 너트 아니고 그냥 넛으로 시읒 발음으로 많이 씁니다. 넛맥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되고요. 144에 열매 향신료 중에서도 굉장히 매운맛을 내는 카이엔 페퍼 알아둬야 되고요. 예, 스타 아니스 팔각회향이라고도 부른다고 했죠. 요거 알아야 되고 바닐라도 너무 흔해요. 잘 알 거예요 이미. 자, 페이지 넘겨서 148회 클로브 제가 줄을 안 쳐줬나 봐요. 돼지고기 요리에 굉장히 많이 쓰는 건데 정향이랑 샤프란이랑 2개. 케이퍼도 알아야 되는데 예, 케이퍼도 보면 연어 요리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쓰이죠. 그래서 148페이지는 케이퍼, 정향, 샤프란 모두 다 필요한 내용 같아요. 149회 계피랑 레몬그라스 알아두시고요. 150페이지의 뿌리 향신료로는 마늘은 너무 당연하게 알 거고 생강도 알 거고요. 홀스레디시도 알 거고 터메릭이라는 게 강황이다 알 거예요. 그리고 와사비에 대해서도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9주차 수업 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152페이지에 치즈도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치즈 했을 때 연질 치즈의 특징, 수분 함량이 얼마나 되나, 그리고 지방 함량도 꽤 높은 편이다. 이런 것들 알아놔야 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교재에는 없지만 우유 100ml당 뭐 열량이 얼마 되나, 당질이 얼마 들어있나 이런 것들 아셔야 돼요. 우유는 100ml가 아니고 제가 200ml 기준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조금 잘못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우유 200ml에 열량이 135kcal가 기본이에요. 일반적인 우유. 여기에 당질이라고 유당이 10g이 들어있고요. 10g, 단백질이 6g, 지방은 7g 들어있어요. 이 우유를 가공해서 치즈를 만들어냅니다. 물론 치즈에 지방 함량도 많지만 우유의 지방을 뽑아낸 게 버터, 그리고 단백질을 응고시킨 게 치즈다 라는 것 정도는 아주 기본으로 아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이 기본을 굉장히 오랫동안 자세하게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유명한 치즈 이름을 얘기했지만은 이 치즈는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을 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험에 낼 때 어떤 맛을 내는 어느 지역의 치즈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버리면 여러분들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치즈는 굉장히 기본적인 거, 그런 거에 관해서 내용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즈 이름을 쭉 적어놓고 이 중에서 치즈의 성격이 다른 거 골라내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연질 치즈, 경질 치즈 섞여 있을 건데 연질 치즈, 부드러운 치즈 사이에 단단한 거 끼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치즈 이름 굉장히 유명한 것만 보시면 될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듣지 못했던, 내지는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하지 않았던 그런 치즈는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하는 것과 함께 이 페이지 넘기는 소리가 막 들릴 거예요. 제가 180페이지까지 다 넘겼습니다. 그럼 이제 181부터가 되겠죠? 이 181은 6월 2일 날 수업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 알아두시고요. 여기서는 사후 경직, 사후 강직 이런 거에 대한 문제를 제가 많이 낼 거예요. 자, 소고기 부분 보겠습니다. 181페이지. 자, 소의 품종 종류가 있어요. 우유용, 그 다음에 식용용, 사육용 뭐 이런 식으로 나뉜다고 하면서 제가 원래 우리나라의 유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전반적으로 소가 나이가 들면 육색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 설명을 좀 했죠. 자, 그리고 곡물을 먹인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풀을 먹인 것들 비교했을 때 어떤 것들이 지방이 더 많은가 이런 거 설명을 했고요. 돼지고기의 특징, 지방 색깔의 특징, 그리고 육색의 특징 이런 거 있어요. 그리고 이 돼지 그림 바로 밑에 보면 돼지고기와 소고기의 보수성이 다르다. 근데 어떤 게 더 보수성이 좋은가 얘기했어요. 소고기가 더 좋다. 그래서 소고기를 물었을 때는 안에서 육즙이 팍 나오더라. 이런 얘기했죠. 그리고 아래 보면 라드 있어요. 그래서 돼지고기의 기름을 모은 걸 라드라고 한다. 이런 거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부위. 베이컨은 어떤 부분으로 만들었나, 햄도 어떤 부분으로 만들었나 이런 거 얘기했고요. 송아지 고기는
끓이는 게 좋아요? 굽는 게 좋아요? 이런 거 물어봤죠. 그런 거 공부하셔야 되고요. 184에도 여기는 공부할 게 좀 많네요. 양고기의 특징.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흑염소 특징 보이죠? 이런 거 간단하게 공부를 하시면 돼요. 아마 사슴고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안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사슴, 노루, 고라니 다 얘기를 했지만 썩 많이 쓰지는 않을 겁니다. 시험에 나올 게 별로 없어요. 토끼하고 뭐 멧돼지 나오는데 멧돼지는 자, 색깔이 188페이지를 보면 중간쯤 약간 위에 돼지고기보다 멧돼지고기가 선홍빛이 더 강하다. 지방의 종류도 조금 다르다. 더 고소한 맛을 낸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안 나온다고 했지만 사슴부터 시작해서 뭐 객관식 정도는 하나 나올 수 있는데 공부를 좀 한 학생들은 충분히 풀 수 있도록 나올 거예요. 그리고 190페이지 육류 숙성. 제가 사후강식부터 시작해서 숙성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관식으로 적을 건 없고요. 이 부분은 제가 객관식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숙성에서 일어나는 변화 있죠? 그런 거 하시면 돼요. 그리고 숙성 중에서도 일반적인 웻 에이징과 드라이 에이징이 있는데 요거 기간 차이 그리고 온도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재 내용이 부족하면 인터넷 검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찾아봐도 되고요. 육류를 냉동할 때 온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해동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거 알아두시면 돼요. 자, 192부터 소고기 조리 방법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나 나오는데 이런 거는 고기의 특징에 따라서 오븐 로스트가 맞는가. 이게 건열 요리였죠. 그 다음에 194페이지를 보면 폿 로스트라고 나오는데 이 폿이 냄비 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스별 요리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스별 요리에 쓰이는 고기의 특징은 어떤 건가? 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소고기 스테이크에 대해서는 전에 배워가지고 제가 별로 안 낼 것 같기도 해요. 조금만 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크 부위 유명한 것만 조금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02부터는 양고기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여기는 안 봐도 되죠? 넘겨도 되고요. 얘기한 거에서만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채소 용어 나오는데 되게 쉽게 낼 거예요. 이러한 적어도 한 3개 정도 낼 거거든요. 이런 채소는 어떤 종류에 속하나요? 이러면 예를 들어서 배추, 상추, 시금치 이러면 엽채류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되게 특이한 거는 제가 설명을 줬고 이거는 이름이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볼 겁니다. 그리고 제가 249페이지 브로콜리 얘기할 때 브로콜리가 특히 채소류 중에서 칼슘 많은 것으로 유명하다 얘기했죠. 그래서 한번 기억해 놓으시고요. 과채류 종류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버섯 중에 교재에 없는 거 낼 거예요. 뭔지 알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고 있으면서 향이 좋아서 외국에서는 많이 안 쓰지만 한국 요리에서는 굉장히 고급으로 쓰이고 있는 게 뭔가요? 라고 물을 겁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는 이 과일 할 때 인과류, 준인과류 막 분류를 한다고 막 그랬는데 실은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런 게 조리할 때.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는 거의 나오지 않고 정말 중요한 거 몇 가지 정도만 아주 특이한 거 있죠. 과일 중에서 지방 함량이 높은 애들 조금 특이하죠. 이제 그런 것들만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었나 싶어서 물어보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지금 이렇게 듣고 보니까 시험 범위 많지 않죠? 시험 잘 치고요. 수요일날 시험 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두시고 원래 하던 교실인 것도 알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